안녕하세요. 건강튜브의 상큼발랄 MC 백지훈입니다. 혹시 가만히만 있어도 목이 뻐근하거나 허리에 통증이 느껴지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많은 분들께서 목, 허리 통증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뒤늦게 병원에 가서야 왜 이제서야 왔냐라고 말씀하실 때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바로 이 목, 허리 질환의 기본 원리부터 수술 방법까지 단디병원의 이철희 원장님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정형외과 척추 전문의 단디병원 이철희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와서 좀 어색하긴 한데요. 네, 오늘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께 충분한 정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디병원의 정형외과 이철희 원장님, 오늘도 이렇게 다시 한번 자리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잘 부탁드립니다. 네, 원장님, 사실 많은 분들께서 목이나 허리가 아프면 다 비슷한 병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디스크, 협착증, 또 척수증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던데 이 목, 허리 질환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그리고 또 디스크와 협착증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보통 이제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질환이 디스크 질환. 네. 보통 이제 디스크 하지만 사실 정확하게는 디스크 질환이죠. 그리고 협착증 보통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허리나 목은 이제 뼈 여러 개의 뼈로 이루어졌거든요. 그 사이에 이제 디스크라는 물질이 있고 그게 이제 운동이나 충격 흡수해 주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뒤에 이제 신경에 어느 정도 간격을 두면서 그 구조를 잘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요. 또 뒤에는 이제 관절이랑 인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기느냐에 따라서 질환이 나뉠 수가 있는데요.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이제 협착증과 디스크 질환이잖아요. 네. 근데 협착증은 좀 다른 게 물론 협착증에도 어느 정도 디스크 질환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디스크가 먼저 많이 손상이 되게 되고요. 그 뒤에 이제 관절과 인대가 두꺼워지면서 아예 퇴행성으로 이 공간 자체가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디스크 질환, 협착증 질환이 어떤 하나의 질환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의 스펙트럼 안에 있는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질환은 보통은 디스크 질환을 시작해서 퇴행성 변화를 겪으면서 이제 협착증으로 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벌써 이 간단한 설명만 들어도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의 궁금증이 풀리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목, 허리 질환들의 기초부터 차근차근 짚어보면서 오늘 단디병원의 이철희 원장님과 함께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척추를 책임지는 건강 튜브. 네, 원장님,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께서 허리가 아픈데 이게 근육통인지 디스크인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혹시 두 개를 확실히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까요? 저도 헷갈립니다. 네? 저도 헷갈립니다. 보통 이제 환자분들이 이거 그냥 잠을 잘못 자서 그런 거다. 어제 좀 무리를 해서 좀 이게 근육통인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근육통 많이 써서 생기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사실 좀 쉬거나 좀 약을 먹거나 아니면 좀 통증을 좀 조절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좋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좋아지지 않고 계속 통증이 있는 경우, 이때는 이제 단순 근육통을 좀 떠나서 아무래도 이 디스크 질환이나 이런 것도 좀 의심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디스크는 통증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네요. 네, 맞죠. 근데 물론 디스크가 계속 통증이 있는 건 아닙니다. 디스크도 마찬가지로 좀 쉬면은 좋아졌다가 반복을 하지만 좋아지는 시기 그리고 이제 통증의 정도가 점점점 더 길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된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허리나 목 디스크 질환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다 허리에서 발생하는데 완전히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뼈와 사이에 있는 디스크에만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보통 디스크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디스크에만 문제가 있는 경우, 정확하게. 하지만 이제 디스크뿐만 아니라 허리를 구성하는 관절이나 신경을 싸고 있는 인대 부위가 많이 쓰게 되면은 두꺼워지기도 하고 퇴행성 변화로 공간 자체가 많이 좁아지거든요. 그럼 당연히 그 가운데 지나가는 신경인 척추관이라는 신경이 있거든요. 그게 좁아지는 것을 그냥 말 그대로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좀 어렵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목도 혹시 비슷한가요? 신경 나가는 길이 또 따로 있거든요. 네네. 이게 큰 신경이 지나가게 되고 양쪽으로 가지를 내서 지나가게 되는데 그 신경 나가는 길도 여러 가지 목을 많이 쓴다든지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좁아지게 되면 생길 수 있는데 그때 보통 이제 추간공 협착증이라고 해서 신경 나가는 길 자체가 좁아지는 질환이라고 허리의 척추관 협착증과 이제 비슷한 그러한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목에도 이 목 디스크랑 또 경추 척수증, 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도 또 완전히 다른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엄밀히 말하면 사실 뭐 목에서 다 일어나는 질환입니다. 사실 목에 뭐 엄청 뭐 구분을 짓는다기보다는 이제 질환의 정도 그리고 이제 신경 손상 정도에 따라서 질환명이 좀 달라지는데요. 같은 디스크라 해도 단순히 이제 목 통증이나 혹은 어깨, 뭐 팔저림, 뭐 손저림, 뭐 이런 증상들이 있는 경우에 보통 이제 목 디스크 질환의 어떤 방사통 증상이 있다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어느 정도 이제 이러한 시간들이 좀 길어지거나 반복적으로 뭐 목 손상을 받는다든지 목을 계속 사용하게 되면 그 뒤에 있는 뭐 디스크나 어떤 여러 가지 구조물들에 의해서 신경이 계속 손상을 받게 됩니다. 목에 있는 신경은 좀 허리랑 좀 달라요. 허리는 이제 보통 말초신경이라고 해서 척추관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하지만 목은 머리에서 내려오는 뇌에서 내려오는 그 하나의 그 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중추신경이라서 척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위에 손상을 받게 되면 같은 디스크라 손치더라도 디스크 질환이라 손치더라도 신경 손상으로 인해서 젓가락질이 힘들다든지 혹은 단추를 채우기 힘들다든지 걷기가 힘들다든지 해서 신경 손상이 조금 더 뇌 질환과 비슷한 그런 양상을 보이는 경우를 보통 척수증이라고 해서요. 마찬가지로 디스크 질환과 어떤 척수증은 어떤 한 스펙트럼 안에 있어서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는 겁니다. 아니 말씀해주신 이런 증상들을 보고 많은 분들께서 수술을 고려해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아요. 수술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나요? 다른 방법으로 좋아지지 않을 것 같을 때서 보통 수술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심하지 않은 그러니까 목 통증이나 심하지 않은 MRI나 뭐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증상뿐만 아니라 그 어떤 영상 소견에서도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수술을 권한다고 해도 환자분이 하지 않겠죠. 보통 이런 경우에는 뭐 주사 치료나 뭐 비술적 치료만으로도 많이 좋아질 수 있지만 이제 이러한 치료에도 효과가 없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제 통증을 해소하기도 상당히 힘들 뿐만 아니라 이제 힘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팔에 힘이 떨어진다든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손의 움직임 자체가 좀 무디다든지 걷기 좀 힘든 이러한 심한 디스크 증상이나 디스크 질환이나 혹은 척수증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 그럼 많은 분들께서 또 수술을 하면 이 재발을 또 걱정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실제로 수술 후에 재발 가능성은 한 몇 % 정도 될까요? 디스크를 제거하는 수술 이후에 이제 재발하는 경우가 가장 이제 겁을 많이 내시는 거잖아요. 보통은 이제 수술한 직후에는 별로 잘 오지 않지만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뭐 길게 한 9개월 어느 정도 지나다 보면 환자분들이 이제 옛날 아팠던 걸 살짝 잊습니다. 네. 그럼 또 자연스럽게 또 안 좋아지는 경우가 생겨요. 보통 교과서적으로는 한 5에서 7%, 좀 많게는 한 10%라고 얘기를 하는데 적절한 수술 그리고 적절한 관리만 된다면 사실은 그 확률은 더 낮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럼 아무래도 또 재발을 막으려면 일상생활에서의 습관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하나요? 환자분들께서 물론 수술하고 좋아지면 사실 제일 좋잖아요. 좋은데 기분 좋지만 이제 저는 이제 그다음부터 사실 더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더 나빠질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이제 항상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태어나기 전까지도 맨 마지막 날까지도 항상 제일 안 좋은 게 사실 이제 허리를 구부린다든지 무거운 걸 든다든지 대부분의 이제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수술했다고 해서 이 뭐 디스크 자체가 새 디스크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보통 이제 서 있는 자세나 누워 있는 자세가 제일 이제 허리에 안정적인 자세인데 이제 앉아 있는 자세도 사실 오랫동안 앉아 있게 되면 약간 허리를 구부린 자세랑 비슷해진 상태가 되거든요. 암만 바른 자세로 앉아 있다 손 치더라도 이 허리에 상당히 무리가 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의자에 앉는 시간도 뭐 30분이나 1시간마다 주기적으로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해준다든지 이런 생활 습관이 좀 필요하고요. 주기적으로 이제 수술하고 나서 2주, 3주, 뭐 한 달, 뭐 3개월, 1년 뭐 이렇게라도 아무것도 안 해도 좋으니까 돈 안 받아도 좋으니까 진료비 안 받아도 좋으니까 그냥 오시기만 해라. 그냥 걷는 것만 봐도 제가 마음이 편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서 오시는 것보다 주기적으로 오시면 그때그때마다 체크하기 훨씬 편하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훨씬 더 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통증이 조금이라도 느껴지신다면 혼자 집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제 옆에 계신 이철희 원장님께 꼭 가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자세 교정이나 또 필라테스, 근력 운동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들 하시는데 저도 요가나 필라테스를 하면서 이 허리가 좀 꼿꼿해지거나 아니면 코어에 좀 힘이 생겼다 이런 느낌을 들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혹시 뭐 이런 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뭐 필라테스 선생님도 많이 뵙고 요가 하시는 분도 뵙고 뭐 다 하지만
이제 사실 그런 분들도 허리가 좀 안 좋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렇죠. 항상 관리를 하고 유지하고 물론 이제 그분들은 항상 스트레칭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잘 어느 정도 여러 가지 무리한 동작에도 유지가 되지만 보통 일반인 같은 경우 오랫동안 앉아서 있는 것도 안 좋은데 앉아서 과도한 운동을 한다든지 뭐 과도한 움직임을 하는 뭐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게 뭐 멀쩡할 때와 상관없지만 통증이 있을 때는 사실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통증이 있어서 틀어진 거지 틀어져서 통증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통증이 있는 경우 자세 교정을 한다고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모든 거의 기본은 통증이 없는 상태에서 뭐 자세 교정이나 뭐 필라테스, 요가를 하는 것이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이 통증이 발생하지 않는 게 제일 좋은 치료잖아요. 일상생활에서 꼭 지켜야 하는 건 뭘까요? 저는 가장 좋은 이제 기준은 이제 이렇게 앉았을 때 있잖아요. 네. 이게 허리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이게 등 빠진 의자 있잖아요. 등 빠진 의자로 이렇게 뒤에 바싹 앉아서 목을 이렇게 세운 자세. 아, 이 자세가- 엉덩이를 바짝 네, 바싹 뒤로 앉아서, 네. 당겨서. 이 자세가 가장 네. 목에 가장 이상적인 자세가 아닐까 싶고요. 그 자세가 이제 어떤 기준이 돼서 항상 그 자세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허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리도 오래 앉아 있거나 혹은 뭐 허리를 많이 구부린다든지 뭐 무거운 걸 든다든지 이런 자세들이 사실 되게 안 좋거든요. 아까도 뭐 바닥에 앉아서 것도 좀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급적이면은 허리를 많이 안 숙이려고 노력하는 게 좋고 특히 허리 아프신 분들은 뭐 당연히 허리 굽기 힘들겠지만 무릎이 좀 더 오래 쓰거든요. 허리보다. 그래서 무릎을 구부려서 허리를 구부린다든지 이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알려주신 방법들 참고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실천으로 옮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목 허리에 대한 구독자분들의 궁금증을 OX 퀴즈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건튜 OX 퀴즈! 네, 원장님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허리가 휘면 요통이 더 심해진다. 하나, 둘, 셋. X입니다. 아, 심해지는 거 아닌가요? 자세가 문제가 있어서 아프다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보통 대부분의 이제 구독자분들 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보통 보면은 내가 아프니까 안 아프려고 자세가 틀어지는 겁니다. 아, 편한 방법으로 이렇게 찾아가는 그쵸? 거네요. 네. 아. 그러니까 안 아프려고 자세가 틀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틀어져서 아픈 게 아니고 아프니까 틀어지는 거고 안 아프려는 자세를 취하는 겁니다. 아, 순서가 바뀌었다. 네. 네, 그럼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목 허리 통증은 운동을 하지 않아서 발생한다. 하나, 둘, 셋. 운동도 원인이 되지 않나요? 물론 그렇죠. 근데 뭐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제 예전보다는 이제 운동을 많이 하시죠. 보통 보면은 제가 이제 광안리 가끔 가보면은 안 뛰시는 분들이 맞아요. 없어요. 전부 달리고 다 계세요. 운동하고 계세요. 네. 예. 그런 분들도 허리 아플 겁니다. 목 아프고 운동을 한다고 해서 물론 모든 게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운동을 한다고 해서 통증이 없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감기 걸렸다고 해서 뭐 밖에 나가서 운동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네요. 운동한다고 더 좋아지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네. 목이나 허리나 이 아픈 사인은 뭐 무리한 거에 대한 어떤 신호거든요. 위험 신호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일단 쉬는 게 첫 번째고요. 쉬는 거. 일단 쉬어보고도 그래도 안 되면 그때는 당연히 병원을 가서 진찰 받고 진료를 받아서 정확한 원인을 찾고 치료를 받는 방법을 선택하셔야지 무조건 내가 아픈데 운동이 부족해서 그렇다,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자의적으로 판단하시는 게 사실 되게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꾸리나 견인 치료는 목 허리에 효과적이다. 하나, 둘, 셋. 이거는 이렇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해서 너무 불편하면 다들 안 하시려고 하겠죠.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허리가 아프시고 불편하신 분들이 이제 거꾸리 혹은 뭐 철봉 뭐 이런 거 매달려서 혹은 이제 병원에서 견인 치료 같은 방법을 쓰죠. 원리는 뭐 간단하죠.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발을 딛고 섰을 때는 아무래도 디스크나 여러 가지 구조물에 이제 중력이라는 힘을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디스크의 압력이 가해지고 이제 신경을 누르거나 압박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들을 좀 감소시키려는 목적으로 이제 당기는 작용을 하는 거죠. 당기니까 이제 디스크에 이제 스트레스를 좀 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통증을 조금 완화시켜주는 그런 방법인데 압력을 줬다 뺐다 하는 방법을 쓰게 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환자분한테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약간 디스크가 좀 푸석푸석해지는 그러니까 수술을 막상 들어서 보면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력 저하가 있더라도 가급적 수술은 피해야 한다. 하나, 둘, 셋. X군요. 네. 좀 근력 저하라고 하니까 좀 뭐 어렵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사실 힘이 떨어지는 상태거든요. 목이나 허리에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팔에 힘이 떨어진다든지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물잔을
이렇게 잡다가 떨어뜨린다든지 그좀 뭔가 힘이 떨어져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힘이 떨어지는 게 사실 제일 겁나는 상황이거든요. 환자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겠지만 저는 진짜 냉정하게 마비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건 마비라고. 그렇게 말씀드려야 좀 인식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힘이 좀 떨어졌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아파서 그렇다고. 물론 아파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파서 힘이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도 있지만 통증을 조절하는 방법에 의해서도 그러니까 뭐 주사 치료나 뭐 약물 치료 이런 거로도 사실 그 힘이 좋아지지 않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되고요. 그래야 시간이 최대한 가급적이면 빨리 수술적 치료를 받아야 그 회복되는 시간이 좀 빨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싫더라도 저는 정말 냉정하게 수술을 권해드립니다. 네. 네, 오늘 이철희 원장님과 함께 목, 허리 통증은 왜 생기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흔히 쉽게 오해하고 있는 사실들에 대해서 한번 낱낱이 파헤쳐봤습니다. 평소에 앉는 자세, 고개를 숙이고 있는 시간, 그리고 무심코 반복했던 습관들이 생각보다 목, 허리에 영향을 많이 끼친다는 사실을 배웠고요. 네,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증상이 나랑 비슷하다 아니면은 이런 문제가 있었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빨리 병원을 내원하셔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이 건강 튜브를 반드시 구독하시고 또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계속 꾸준하게 시청. 이게 보니까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나와서 방송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가끔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치료 받아야겠다 생각할 정도로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나와서 방송해 주시니까 그런 것들 같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음에도 또 더 좋은 내용을 갖고선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통증을 참는 게 능사가 아니라 내 몸을 제대로 제때 관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하루였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을 더 유익하게 만들어 올 건강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척추를 응원하는 건강 튜브.